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습격범 김 씨는 이재명 대표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했다. 김 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리고 흉기가 와이셔츠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신체 부위에 들어갔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경찰은 이 대표의 당시 와이셔츠를 분석한 결과 와이셔츠 겉 칼라는 1.5cm가 찢어져 있었고 안쪽은 1.2cm가 찢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흉기 앞쪽 약 2cm 정도가 이 대표의 목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와이셔츠 칼라 하나가 이재명 대표를 살린 겁니다. 거기서 1mm만 더 들어갔어도 동맥을 건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천운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재명 대표는 퇴원을 하면서 마치 해탈한 사람의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살려준 목숨, 국민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늘이 살리고 국민이 살린 이재명은 김대중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영입하고 임명한 인사들의 비상식적인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1호 영입 인사인 박상수 변호사는 과거 개설한 커뮤니티에 혐오성 게시글이 계속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수는 2011년 로이너스라는 커뮤니티를 개설했고 거기에 박상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운영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에는 이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30살 전에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안 낳으면 아오지 탄강으로 보내야 한다. 여자는 잠재적 성매도충이다. 여자는 잠재적 영아 살인범이라는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이 담긴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박상수도 여성 혐오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보도를 보니까 그 의구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박상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도시 맘들이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자, 정확한 워딩은 이겁니다. 신도시 맘카페에서는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 소송이 터져 나왔다. 싸움을 걸고 녹취를 하고 이혼 소송을 건다. 양육비 한 달에 300씩 받으며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부동산 상승기에 블루 오션이었다. 나는 양산형 변호사 첫 세대다. 야, 그러니까 박상수 변호사는 신도시의 기혼 여성들이 집값이 한참 오를 때 양육비 300씩 받으려고 일부러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게 블루오션이다. 나는 그와 같은 블루오션을 발견한 양산형 변호사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신도시 기획 이혼 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는 행정, 형사, 민사 한 건만 하면 착수금만 2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다. 66%가 집행정지를 하고 얼마든지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는 학폭위 처분 시장 또한 최대의 블루오션이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학폭 소송 경험이 있는 클리앙 유저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학폭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도 학폭 소송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피해 당사자인데도요. 폭행으로 학폭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학폭으로 신고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놀렸다면서요. 그리고 소송 갑니다. 서울 수도권은 사건이 밀려서 학폭이 열리는데 6개월 이상 지나고 그때 되면 양 학부모들이 대부분 그냥 합의하고 끝내죠. 법조계를 잘 아는 가해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블루오션 맞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학폭 소송은 소송이 이뤄지고 합의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착수금만 2천만 원을 변호사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얼마든지 소송 지원할 수가 있다. 그래서 블루오션이다. 그리고 박상수는 병원 또한 블루오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각종 의료 분쟁이 새로이 급증한다.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시간에 저렴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크게 늘었다. 단언컨대 기자들에 대한 손배 청구 소송이 변호사 시장의 다음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가짜뉴스 논쟁이 향후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잃은 변호사들의 시대, 변호사는 그저 돈만 벌면 되겠지만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게 마무리만 보면 시대를 한탄하면서 나는 양심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양산형 변호사 첫 세대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공공성을 잃고 돈만 쫓았던 그런 변호사였다는 고백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주간조선에서는 박상수가 차땡땡이라는 차명으로 로스쿨 입시 학원 강사로 활동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법조계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사교육 입시로 막 돈을 버는 사람이 공교육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상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여기에 박상수가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니 빚이 1억이어서 졸업 후에 동시에 강사 생활을 했다. 변호사와 강사가 정체성은 다르니까 차명으로 일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집도 대출로 8억 9천만 원짜리 주담대 5억 1천만 원 끼고 샀다. 벤츠도 할부 매달 90만 원을 낸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정책으로 그 집이 18억으로 올라서 그게 수익이 더 많다. 그러니까 차명으로 강사 활동한 것은 업계에서 흔한 일이고 돈이 없어서 시작하긴 했는데 그거 별 돈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저기 블루오션을 찾은 양산형 변호사다운 발언입니다. 자, 여기에 국힘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라서 이런 법조계 관행들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 시각에서 보면 굳이 차명을 써서 돈을 벌면서 국민들한테 학폭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것은 모양새가 어색하다. 자, 그러니까 차명으로 강사 활동을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기만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간조선 기자는 박상수가 내세우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그 학폭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학폭 변호를 10년 해왔다고 소개를 했는데 당시 한진칼 사내 변호사를 하면서 이게 가능했냐라고 기자가 물었고 여기에 박상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변호사법에 연간 공익활동 30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학폭 피해 변호 활동을 했다. 자, 그러니까 1년에 30시간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을 해야만 하는데 그 시간에 학폭 피해 변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의 타이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선 박상수의 발언들까지 감안한다면 이 소리가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 이 학폭 소송 시장이 노다지야. 착수금 땡기고 소송 지원해서 땡기고 난리야. 그러다 보니 학폭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어. 그리고 그 타이틀로 국힘의 인재 영입 1호가 되었다. 아, 정말 대단해요. 자, 그리고 한동훈이 임명한 박은식 국힘 비대위원의 발언도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면 대안이 누가 있나. 김구? 폭탄 던진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 여운형 암살에 김구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들어봤나. 자, 여기서 여운형 암살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관여했다는 것은 음모론입니다.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 당시 모든 암살 사건의 배후를 김구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김구를 폄하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음모론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힘의 윤주경 의원은 박근식의 망언에 대해서 폭탄 던진 분이 국제정세를 몰라서 폭탄을 던졌을까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폭탄 던진 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한두 명의 상급군인을 죽여서 독립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폭탄 투척이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단지 조선의 각성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 세계 사람들에게 조선의 존재를 명료하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지금 이대로는 타국을 봐도 조선은 일본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고 세계 사람들은 조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 조선이라는 관념을 세계 사람들에게 머리에 새겨두는 것도 독립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은식의 망언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페미니즘? 전쟁 지면 집단 기억. 강간을 얘기하는 거죠. 기억이 매일같이 벌어지는데 페미니즘이 뭔 의미가 있는데? 라고 적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이나 인재 영입 과정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혐오와 퇴행의 장으로 만들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싶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5일 국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은식 비대위원과 박상수 변호사는 왜 그대로 두는 것이냐. 자, 이 물음에 한동훈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의 김구 폄하 발언에는 그 표현에 대해선 저도 공감 못한다. 공인이 됐기에 더 언행에 신중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이 공감하지 못한 발언은 맞는데 공인이 아닐 때 했던 발언이다. 이제 공인이 되었으니 앞으로 잘할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 범죄들은 왜 처벌했습니까?
왜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다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잘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은 박상수의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본인의 철학이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없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자, 박상수가 수년간 여성 혐오 커뮤니티를 운영했다고 해서 그런 철학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한마디로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한동훈은 지나간 일이라 괜찮고 직접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들을 안고 가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갈수록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궁색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